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 결혼 생활에 대해 잠시 잊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지난 사연들을 들어보다 저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 문득 저의 그 시절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꺼낸 이야기라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적어볼 테니 다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한 지 5년 차 된 부부였어요. 남편에겐 1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미혼이었던 시숙이 독립하여 따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1년 뒤 결혼을 하게 된 시숙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시숙이 집을 마련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독립한 사람이 합가를 한다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형님 집안 역시 부유한 편이라고 들었던 터라 여러모로 갑작스러운 합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씩씩거리며 그 의아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진짜 장남이면 다야? 짜증나 진짜. 왜 무슨 일인데? 아주버님이랑 다퉜어? 내가 형이랑 싸움이나 되겠어? 엄마가 형만 감싸고 도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왜 그러는 줄 모르겠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저 장남. 혼자 살 때도 나가 살던 형이 결혼까지 했는데 왜 합가했다는 줄 알아? 엄마가 글쎄 사업자금을 대준다고 했대. 사업자금? 그래서 합가하신 거야? 그래. 사업자금 주는 조건으로 합가하라고 했대. 형이랑 형수는 신나서 들어간 거고. 이게 말이나 돼? 우리 결혼할 때는 돈이 다 묶여서 땡전 한 푼 안 주시더니 형한테는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게 말이나 돼? 어디 차남 서러워서 살겠소? 남편은 분하다는 듯 씩씩거렸고 전 비로소 아주버님과 형님이 합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뿐 다른 생각은 맹세코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진 돈으로 시모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수밖에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씩씩거리며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아마 저와 남편이 시모에게 더 잘하면 본인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약속 없지? 없긴 한데 왜? 왜긴 왜야. 우리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엄마 비위도 좀 맞추고 반찬도 좀 해주고 오자. 왜? 어머님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있으시대? 아니, 그냥 좀 잘 보이자 이거지. 갑자기 왜? 어머님한테 밉보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 나 예뻐하셔. 그 정도 예쁨으로 되겠어? 형수는 지금 그 집에서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엄마한테 아부떨고 있을 텐데? 당신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받은 유산이 얼마인 줄은 알아? 그 많은 재산 다 형한테 넘어가게 둘 거냐고. 우리도 부지런히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더군요. 시모를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희 시모는요, 앞서 남편이 말했듯이 저희가 결혼할 때도 땡전 한 푼 보태주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갚아 나갈 제가 안쓰러웠던 부모님이 현재 저희가 사는 집을 해주셨고요. 그런 시모가 아무리 합가를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한들 시숙에게 사업자금을 내준 이유가 뭐겠어요? 차남보단 장남, 시숙에게 뭐가 됐든 더 크게 물려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 눈엔 훤히 보이는 시모의 의중이 남편의 눈엔 보이지 않는 듯했고 저를 끌고 끝까지 시댁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제발 부탁이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저는 남편이 부탁이라고까지 하니 남편의 뜻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남편의 뜻대로 반찬도 만들고 시모에겐 늘 그렇듯 싹싹하게 굴고요.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시모에게 잘한 건 재산 때문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부탁 때문도 있었지만 그때까진 그저 시모와 사이가 나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사이가 좋은 편이 더 나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의 부모님이기에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거죠. 거기에다 시모와 함께 사는 형님의 안색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아지니 딱 발길을 끊을 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 형님, 저 왔어요. 왔어, 동서? 어머, 이건 다 뭐야?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매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와? 에이, 이 정도 반찬 만들 시간은 있어요. 저희 먹을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면 되는걸요. 그런데 형님 안색이 어디 아파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나?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좀 피곤하네. 혹시 임신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좀 피곤해서 그래. 형님은 그저 피곤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저 피곤한 안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그저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가며 형님의 일손을 덜어주었고 형님은 그런 제 마음을 고맙게 받아주곤 했어요. 제가 이렇듯 효도를 가장해 형님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 남편은 시모에게 잘 보이려 갖은 노력을 하더군요. 엄마, 아들 왔어. 왔니? 바쁠 텐데 뭘 이렇게나 자주 와? 자주는 무슨? 생각 같아서 나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걸 참고 있으니까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 아픈 데는 없지? 식사는 하셨어? 오늘도 엄마 며느리가 엄마 드시라고 반찬 만들어 왔어. 엄마 둘째 며느리 음식 좋아하시잖아. 나밖에 없지? 음식은 며느리가 만들었는데 생색은 왜 자기가 낸대? 웃기는 녀석일세. 둘째야, 고생했다. 매번 이렇게 싸우는 거 힘들지 않아? 네, 괜찮아요. 저희 거 하는 김에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형님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저는 이런 거라도 해야죠. 맛있게 드셔주시니 그저 감사하답니다. 모시고 살기는 무슨, 내가 모시고 사는 거지.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편하게 사는데. 이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찬물 엎은 분위기가 되어버리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형님 눈치를 살피는데 형님이 저를 보며 괜찮다는 입모양을 해주며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남편 역시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를 살피다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고요. 에이, 우리 엄마 또 이런다. 우리 엄마 시장하시구나. 얼른 식사합시다. 자자, 둘째 며느리가 만든 비장의 반찬 장조림도 있다고요. 얼른 식사들 합시다. 이 녀석이 하여튼 누가 막내 아니랄까봐 애교만 많아서는 내가 우리 둘째 때문에 웃고 산다. 웃고 살아. 당연하지. 둘째 아들이 최고지. 그래, 최고다. 시모는 결국 남편의 애교에 웃어 보였고 그제야 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형님의 안색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것만 같았고 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오가며 반찬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모의 시집살이로 형님이 고된 것 같은데 먹거리 걱정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만큼 남편 역시 노력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여전히 남편에게 최고라는 말만 할 뿐 남편이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시모가 가지고 있던 건물은 하나 둘 처분해 시숙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남편은 점점 초조해하더군요. 이번에 또 건물 내놨다고 하던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형은 도대체 뭔 사업을 어떻게 하길래 돈이 그렇게나 드는 걸까? 난들 알겠어? 나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뭐 사업 확장하거나 새로운 아이템 개발 중이거나 그렇겠지. 원래 사업하면 돈 많이 든다고들 하잖아. 남 이야기해? 당신이 왜 그렇게 태연해? 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저러다 형한테 다 주면 어떡해. 어떻게 하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신도 이제 마음 내려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도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은 정말 욕심 안 나? 안 아쉬워? 나도 사람인데 욕심 나고 아쉽기도 하지. 그 건물 한 채면 이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싶은 순간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안 되는 일인 걸 어쩌겠어?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헛된 희망 품으면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내려놔. 그래야 당신도 스트레스 덜 받지. 남편은 입을 삐죽이며 알겠다고는 했지만 전혀 조금도 안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여전히 시모를 떠보기도 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매물들을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한심한 적도 많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러려니가 될 수 있지만 당사자인 남편의 입장에선 같은 자식인데 오로지 시숙에게만 그 많은 재산이 들어가니 시샘 날만하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건물이 남았을 때 남편은 애가 탈 대로 탄 것인지 저에게 화를 내며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건 맞아? 남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저 역시 그간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렸고 목소리가 절로 날이 선 채로 흘러나왔어요. 보면 몰라? 나 정도면 며느리 중에서도 잘하는 편이야. 자주 전화해서 안부 인사도 하고 음식 맛있게 되면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말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하란 말이야. 더 해, 더 하라고. 엄마 입안에 혀처럼 굴란 말이야. 건물 이제 한 채 남은 거 알지? 당신이 그 정도는 해야 그 건물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 건물 받으면 나 혼자 좋은 줄 알아?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이쯤 되니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했어요. 재산 바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그게 효도가 되나요? 그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오로지 시모 재산만 바라고 자기 일엔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더는 차별받아 할 수 있는 당연한 시샘이 아니라 그저 시모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한장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좀 더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신 차려 제발. 그 건물 우리 주시면 좋겠지 왜 안 좋겠어? 그런데 그걸 바라고 어머님께 과하게 잘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시면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만해. 어떻게 온 정신이 전부 어머님 재산한테 가 있어? 당신 들어보니까 요즘에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며. 당시에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지만 다른 부서에 일하고 있었고 남편의 일처리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전혀 상관도 없는 제 부서까지 남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곧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터라 저는 결국 참았던 화를 내며 남편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성하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깟 회사 잘려도 상관없다고. 내가 평생 일해도 그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회사 그만둘까봐. 그만두고 엄마 비서나 할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가정주부인 시모에게 비서가 왜 필요한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이해되지 않는 건 이 모든 말이 남편의 진심이라는 것이었어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남편의 눈이 기대감에 차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남편에게 고함을 빽 질러버렸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 정신 좀 차려 제발. 그리고 어머님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가 비서가 왜 필요해? 다시 한번 그딴 말 하기만 해. 효도고 나발이고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을 테니까. 뭐? 당신 진심 아니지?
진심이야. 난 당신처럼 어머님 재산 바라지도 않아. 내 몸 멀쩡한데 내가 쓸 만큼만 벌면 되지. 난 그저 당신 엄마니까 그 감사함으로 어머님께 잘하려고 한 거지. 당신처럼 재산 바라고 이때껏 그랬던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더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회사 일에나 신경 좀 써. 알겠어? 알겠어. 그런데 당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잘할 거지? 남편은 저의 단호한 태도에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끝까지 저의 화를 돋웠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물으면 나 다신 어머님께 전화도 안 한다. 그리고 어머님 재산 이야기도 다신 꺼내지 마. 그딴 이유로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면 나 진짜 어머님이랑 확 싸워버릴 거니까. 알겠어? 알겠어.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했지만 적어도 저에게 더는 이상하고도 정신 빠진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눈치를 보느라 일은 제대로 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싶긴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건물에 대해선 까맣게 잊은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일부러 시모와 거리를 둔 것도 있긴 했지만 일도 바빠졌던 터라 통화한 지 오래되어 조금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쁘니?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전화했다. 아,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나야 늘 똑같지. 난 또 연락 없길래 네가 내 재산 포기했나 했지. 조금 황당했어요. 갑자기 웬 재산 타령인가 싶어서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시모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기에 더욱 황당했죠. 그래서 전 시모에게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되물었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 재산 바란 적 없는데요. 그러니? 난 네가 반찬도 만들어 오고 나한테 잘하길래 내 재산 바라고 그러는 줄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한 행동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전 며느리 된 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반찬이야 매번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거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가지고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조금 섭섭해지려고 해요. 그러니? 네 남편은 생각이 좀 달라 보이던데 넌 아니라니 그리 믿으마. 하여튼 내일 주말인데 어디 가니? 내일이요? 정해진 건 없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다름이 아니라 약속 없으면 와서 반찬 좀 하거라. 네가 만든 반찬이 먹고 싶구나. 이상했어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먼저 한 적이 없었던 시모인데 갑자기 전화까지 한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더라고요. 왜인지 이상한 예감이 들기도 했고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이긴 하지만 이미 약속이 없다고 말해버린 전 하는 수 없이 가기로 약속을 해버렸죠. 그러면 내일 그이랑 같이 갈게요. 그래, 먹고 싶은 거 문자로 보낼 테니 올 때 대충 장 좀 봐오고. 네, 어머님.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선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들이 왔고 대부분 시모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더군요. 더욱 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전 남편과 함께 장을 봐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길게 생각해봤자 답은 없고 일단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렇게 전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러한 제 생각은 전혀 모르는 남편은 그저 제가 장까지 봐서 오랜만에 시댁에 간다는 사실에 한껏 신이 났더라고요. 여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가자고 했어? 이렇게 장까지 봐서 말이야. 어머님이 좀 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나는 마음이 심란한데 당신은 그저 신나? 나는 신나지. 그동안 당신이랑 우리 집 가고 싶었는데 당신이 싫다고 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우리 집에 가자니까 당연히 신나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은 왜 심란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야. 일어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엄마가 당신 음식 먹고 싶은가 보지. 아, 당신은 참 좋겠다. 그렇게 온 세상이 간단하고 밝기만 해서 부럽다 부러워. 남편은 저의 비꼬는 말에도 그저 신나서 이리저리 방방 뛰어댔고 전 그런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집골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늘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집이었는데 바닥엔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설거지는 산처럼 쌓여있는데도 욕실엔 마땅한 수건 한 장이 없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섣불리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부르더군요. 남편의 부름에 시모는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느긋하게 걸어 나왔고요. 엄마! 엄마! 왔니? 깜빡 잠들었네. 언제 왔니? 막 왔어. 그런데 집골이 왜 이래? 형수는? 남편은 당연스럽게 형님에 관해 물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기도 싫다는 듯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둘째야, 장 봐온 건 주방에 두고 일단 청소부터 좀 하거라. 빨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도 엉망이야. 집안일 좀 대충 하고 그리고 음식 만들려무나 부탁 좀 하마. 네? 아, 네. 왜 제가 해야 해요? 이딴 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집안 상태가 심각한 만큼 시모의 표정도 심각했고 전 그저 네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쌓여있는 집안일들을 하고 음식들을 해냈고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다 했니? 고생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거라. 밥은 다음에 같이 먹자꾸나.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집안일 시키고 음식까지 다 만들어서 상까지 차렸더니 이제 와서 밥도 먹이지 않고 집에 가라뇨. 심지어 저녁 시간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시간이라 당연히 저녁밥을 먹고 간다고 생각했던 터라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시모의 말은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시모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어? 집에 가라고? 저녁 먹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이만 가.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배고프단 말이야.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이란 힘은 다 썼는데 밥도 안 먹이고 보낼 거야? 남편은 떼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는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들, 엄마가 오늘 네 형수랑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가. 둘째야, 고생 많았을 텐데 오늘은 네가 이해 좀 해주렴.